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희입니다. 자, 벌써 복습 스터디 38일차입니다. 2장의 챕터 5 정책 결정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는 건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들입니다. 38번부터 갈게요. 정책 결정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최선의 대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죠. 이 정책 결정의 가장 기본 모형은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완벽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안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존재, 약간 AI 같은 존재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의 목표가 확실하고 명확하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수단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작업을 중시하고요. 만족 모형은 인간의 합리성을 제한적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대안만 무작위로 추출을 한 다음에 이걸 병렬적으로 탐색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 해보고 그 다음 거 해보는 형태. 이렇게 탐색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점증 모형은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를 합니다. 점증 모형은 목표 수단에 대한 분석을 안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수단 때문에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변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비계획적인 모형입니다. 자, 기본 모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쭉 설명을 했고요. 혼합주사 모형입니다. 혼합주사 모형은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근본적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 모형에 따라 모든 대안을 탐색합니다. 대신 그 대안의 결과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검토를 하죠. 그에 비해서 세부적인 결정을 진행할 때에는 점증 모형의 형태에 따라 일부의 대안만 탐색하되 그 대안의 결과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게 혼합주사 모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사 모형은 주로 범사회적인 지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모델. 약간 민주주의적인 내용도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집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 이 점증과 합리를 섞은 모형을 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드론은 최종 모형 주장했죠. 초정책 결정 단계를 얘기하면서 메타팔리시 메이킹입니다. 정책 결정의 결정으로 상위 목표 우선순위의 설정, 그래서 정책 결정 전략을 확정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합리 모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요 메타팔리시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초합리성, 인간의 직관적 능력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드로의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 등 질적 측면의 초합리성, 정책 분석에 사용되는 양적 측면의 경제적 합리성 조화를 지향하죠.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의 방식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합리 모형을 쓰면서 메타팔리시 메이킹하는 단계에서는 초합리라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가 오늘, 혼합주사 모형이나 쓰레기통 모형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합주사 모형은 했지만 회사 모형은 다 하진 않았습니다.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과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이 항상 같이 문제에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해 문, 해, 참, 선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의 요소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고요. 갈등의 준해결 표준운영 절차의 활용은 아시겠지만 회사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혼합조사 모형의 특징이 아니죠. 4번 점증 모형이 맞는 선지네요.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해서 그거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해주는 것, 이게 점증 모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이 되는 건 지금 4번이고요. 2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점증주의는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완벽한 대안을 다시 만들지 않죠. 기존에 있던 대안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 맞는 선지고요.
자,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결정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계기에 주목하고요. 3번입니다. 혼합주사 모형에서 세부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이 아니라 점증 모형의 방식을 통해 현재 개선된 대안을 제시하죠. 합리 모형의 방식을 사용하는 건 세부 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결정, 맨 처음에 포괄적 결정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어서 3번이 틀렸고요. 최종 모형은 기본적으로 계량적 분석의 합리 모형을 쓰지만 그 합리 모형 쓰기 전에 이미 직관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38일차 굿모닝 행정학 정책결정 첫 번째 파트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정책결정 두 번째 파트 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도 꼭 아침 6시에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